것 같은데 일단 이 전체 오늘 주제가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이야기라 저희 이제 최 컨설팅에서는 좀 금융 쪽 비즈니스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눌 건 금융 비즈니스 쪽에서의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성과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금융 쪽도 뭐 길게는 한 5년 전부터, 짧게는 최근 3년 동안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탈바꿈, 영어로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뭐 이런 주제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이제 쓰고 있죠.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고,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과제로 뭘 했는가? 저희가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이런 뉴스나 아니면 저희 회사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아니고 이렇게 크기를 한번 봤는데요. 금융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한 일들은 사실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접 금융 업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대면에 영업점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비대면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은행 안에 또 다른 은행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에 붙어서 많이 나온 것들이 뭐 이제 앱, 은행의 어떤 또는 금융 그룹의 통합 앱이 나오거나 앱을 통한 아까 뱅크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이제 금융 쪽에서 화두화된 게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물론 좀 전에 설명하신 뭐 RPA 포함해서 AI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AI 쪽으로 넘어갈 텐데, 이런 보세 형태들이 결국 AI에 붙어서 데이터라는 큰 주제 안에 이렇게 같이 융합되는 이런 형태들을 금융 디지털 쪽에서 많이 가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인프라 쪽이나 아니면 뭐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쪽, 그 다음에 최근 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이제 그 기능을, 은행의 기능들을 외부에다 여는 이런 오픈 뱅킹, 이런 쪽에다 결국은 금융회사들은 그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런 디지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첫 번째는 많은 그 디지털에 대한 기술들,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야, 뭘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테크, 디지털 테크나 뭐 인공지능, 뭐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즉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 금융 쪽에서 보면 결국 금융 상품하고 서비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력적인 아주 히트 칠 수 있는 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걸 과연 누가 실행할 건가 회사 내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진짜 있는 건지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디지털 쪽에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의 요소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왜 금융 디지털은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혼돈이 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제 원인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하는 방식 또는 실제로 디지털 컨텐츠,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실은 앞에 디지털이 붙은 디지털 경제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혼돈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에 디지털 경제 이전에는 그 규제가, 금융의 산업은 이제 규제 산업이거든요. 규제가 먼저 법을 만들고 그걸 금융 비즈니스에서 흡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금융 쪽에다가 인허가 요청을 또는 뭐 이런 사이클이 돌아야 생태계가 돌고 IT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죠. 즉 규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금융 비즈니스가 인허가를 받는 이런 프로세스였다면, 사실 디지털 경제 이후에는 금융 규제 쪽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테크가 새로운 금융 환경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는 거죠. 즉 금융시장이나 생태계에서 규제를 오히려 압박을 하고, 규제가 그런 제도,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내보내고 금융 비즈니스는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규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요구사항들이 변한 것들을 사실은 인지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서는 혼돈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금융 쪽의 규제 리스의 가장 큰 변화는 개방이죠. 사실 오픈뱅킹, 전자금융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핀테크 이런 쪽에 관련된 금융결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에 데이터 3법을 포함해서 금융위에서 올해 초반부터 핀테크 또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혁신 과제들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면 사실은 개방형이죠. 과거의 금융에 대한 시장이 어떤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독점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이거를 개방시키기 위한 규제들이 반대로 시장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도 이 중에 이제 하나로서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시장에 보내는 거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참여자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부분. 빅데이터 부분들도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번에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오픈시키는 것처럼 이제 다 개방의 어떤 흐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자 자체도 마이크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로 분들을 유럽의 PSD2 플레이어 모델을 이제 많이 가지고 와서 결국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뭐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는 기존의 전자금융 사업자들이 이런 지급결제 사업자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규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그 신용정보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온라인 투자의 금융법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디지털 경제 이전과 이후로 개방하고 그다음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규제의 변화가 또 금융 비즈니스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도 사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금융위 쪽에서 추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금융 비즈니스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디지털 테크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과거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근데 이미 금융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뭐 AI나 저희가 뭐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보이스봇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셋톱박스 OTT 서비스라고 이런 데서 이미 금융에서는 하지 않지만 이미 그 우리 주변 환경에 고객들의 환경에 디지털 테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왜 금융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디지털 테크로 인한 금융 비즈니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모바일은 결국 앱에서 이제 모든 거래, 즉 현장에 가지 않고도 난 모든 일을 끝내고 싶다라는 고객의 요구사항,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경험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인 거죠. 아까처럼 AI나 봇들이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좀 달라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인증 체계를 나도 원한다. 그 다음에 꼭 그 서로 간의 과거의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니라 금융 쪽도 개방형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원한다. 그래서 B2B 회사와 회사 간에도 디지털 서비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제 디지털 테크에 의한 금융 비즈니스 변화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에 의한 금융 비즈니스 변화인데요. 생태계라 하면 이제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결국 금융의 생태계도 빅블러, 즉 큰 혼란에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경계 자체가.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거대 공룡, 빅테크들이 금융의 시장에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도 포함해서 전부 다들 금융 쪽에 어떤 기능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결국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 금융회사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는 고전적으로 규제에 의한 산업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설계할 때도 금융공학적으로 선고하고 그 금융공학에서 상품을 설계한 것들이 실제로 비용의 효율성이나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즉 금융상품을 설계해서 사실 이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고전적인 어떤 비즈니스 띵킹을 방식의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빅테크들은 똑같은 금융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금융공학적이 아니라 바로 고객들한테 가치가 있는가
고객들이 진짜 좋아하는 서비스인가,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인가,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진짜 그런 서비스인가, 이렇게 고객 경험 기반으로 서비스를 찾아내면 바로 런칭시키는, 즉 그들이 금융 쪽에서 하지 않고 원래 본연의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시장에서 하던 방식을 똑같이 금융시장에 적용시키면서 결국 이런 모호한 경계에서 경쟁 체계가 발생되는 가장 큰 차이점들입니다. 결국 그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디지털 탈바꿈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금융회사 또는 일반 회사에서도 일을 디지털 도구를 써서 훨씬 잘하게 하는, 아까 RPA 같은 것도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아주 큰 도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새로운 디지털 상품, 금융상품 서비스, 마케팅, 비즈니스 생태계,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기존의 돈을 버는 방식과 고객을 유입하는 방식을 아예 바꾸는, 말 그대로 탈바꿈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 한 근 3년 동안 많이 역량을 발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났죠. 디지털의 금융 쪽에서도 디지털의 화두가 발생됐고 그게 한 3,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보면 말 그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고객과 수익 창출을 바꾸는 방식인데 실제 금융회사들의 현재는 어떠냐? 기술에 좀 너무 집중했다. 즉 다른 회사는 막 이런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거기서는 어떤 조바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행하는 조직들의 압박, 책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탈박 리스틱이라고 하는 광만 내는 현상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효과에 대한 어떤 검증,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확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계속 금융회사들이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는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일하는 방식이나 고객을 대하는 방식, 서비스하는 방식 또는 그 접점의 서비스들이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단순히 디지털 테크만을 도입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의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이게 어쨌든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과거의 이제 비즈니스 성과 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할 때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빅테크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화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다들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이미 기존의 시장에서 없었지만 짠 나타내는 어떤 새로운 고객 경험을 상품 서비스로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완성된 상품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그 파일럿이든 하여튼 기본적인 상품 서비스를 먼저 시장에 빠르게 출시를 하고 그 출시된 상품 서비스로 그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계속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용 형태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 만들었던 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 트랜잭션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나리오이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탈바꿈 많은 노력을 한 게 1.0, 즉 디지털 탈바꿈은 왜 중요한가, 누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마 디지털 탈바꿈 1.0이었다면 지금 많은 금융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탈바꿈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금융 상품 서비스 컨텐츠죠. 지속적으로 빨리 생산할 수 있는가, 성과는 어떻게 출산하는가, 이렇게 실행과 운영 성과 관점으로 이제 더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의 가장 큰 이제 화두는 그 방향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픈 금융, 개방형 금융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금융 두 가지를 들 수 있고요. 실행 모델로서는 그러니까 단타성, 아까처럼 광을 내는 하나의 디지털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시켜서 그 단타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금융회사 전체에 선순환될 수 있는 운영 모델로서의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인프라로서는 뭐 많은 기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디지털 탈바꿈 2.0 인프라라고 본다면 플랫폼과 AI와 클라우드 이 세 개를 가장 큰 디지털 인프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흐름은 오픈 금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상으로는 종합지급결제업이라고 해서 계좌에 대한 서비스와 즉 금융의 계약에 대한 서비스와 결제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이 허가되는 이런 모습으로 다 개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 그 전자금융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포스 사업자들 또는 피지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금융회사들 또한 모두 지급결제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즉 열린 금융의 개방형의 금융 형태가 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뭐 대처데이터, 오픈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전부 다 데이터 금융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시사점은 결국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정보를 결국 제3자한테 열어주자는 것이고요. 이걸 왜 제3자한테 열어주냐? 과거에 독점하고 있었는데 정부나 고객이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었을 때 결국 금액이 비용이 비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상품이 아닌 밀접한 생활금융 서비스는 싸고 편리하게 시장에 공급하려면 결국 독점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만 갖고 있던 서비스와 정보를 개방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싶은 참여자들은 진입장벽을 낮추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결국은 금융회사는 이제 자신의 서비스와 정보를 다 열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죠. 위기지만 오픈뱅킹 이후에 이 위기를 금융회사들이 또 다 만들어내면서 기회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즉 이런 디지털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바로 시장에 넘어갈 수 있다. 시사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만들었던 단타 위주의 기술이나 부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용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순환의 운영 모델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들, 즉 디지털의 거대 공룡들이 하는 패턴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과 서비스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애자일 프로세스로서 최소 기능 제품을 자주 빨리 생산하는 체계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돌아갈 때는 결국 단순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 시장에 이렇게 반영되고 그 결과를 애자일에 넣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체계 이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순환 모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회사의 그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유통시키고 마케팅하는 방식을 과거의 방식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고객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디지털 고객 경험에서 출발한 컨텐츠를 발굴해내는 일. 그 다음에 그 발굴한 아이디어를 완제품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자주 빨리 출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디지털 컨텐츠들은 빨리 폐기하고 성과가 나오는 MVP들만 프로덕트만 계속적으로 애자일스럽게 애자일을 적용해서 더 확대시키는. 즉 그러려면 과거의 어떤 뭐 클릭수 이런 허무 지표가 아니라 진짜로 디지털 비즈니스 성과 지표로 이것들이 측정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탈바꿈 2.0으로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실행을 위한 조직의 역량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의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제 디지털 성숙도를 조사해 봤을 때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고객과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조금 더 이제 매년 좀 올라가는 성숙도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술을 테크를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니라
활동 방식,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로 탈바꿈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사들이 우리는 디지털 탈바꿈 하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고 선언할 게 아니라 진정 이제 디지털 회사로 탈바꿈돼야 된다면 그런 디지털 컨텐츠 운영 모델이나 실행을 위한 조직,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성과를 진짜 낼 수 있는 성과 체계로 전환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